자, 마음 공간이 이제 뇌로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마음 공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뇌에서 일어나는 이게 전부 다야. 저렇게 뇌 회로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느끼기를 마음 공간이 있고 마음 공간에 이미지가 팍팍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걸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 마음 공간이 실제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이미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저렇게 돌아가는 게 저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게 다예요. 마음 공간은 없다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라. 음? 저 뇌 속에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다라. 이게 마음 공간이라는 거를 만든다 하는데 그 만든다는 말 뜻이 다시 사이버 공간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그렇게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라. 사이버 공간은 버추얼 공간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알아놓도록. 요거는 학리단기를 한 이제 그 스냅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요 집도 있고 여기 뭐 표지석도 있고 여기 외국인도 있고 애기도 있고 뭐 이렇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다 맺히죠, 그죠? 요것만 맺히고 이건 안 맺히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다 맺히죠. 많은 존재들이 동시에 여기에 망막에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외국인에 대한 상도 이렇게 달려가고 표지석에 대한 상도 이렇게 달려가고 집에 대한 상, 요 가로등에 대한 상 각자 이렇게 달려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3D를 계속 여기 만든다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잖아. 여기 한 개만 우리가 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한 찰나에는 하나씩만 인식한다. 그런 개념이라.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여러 대상을 동시에 본다고 느끼지만은 그게 아니고 짧은 한순간에 하나는 한순간에는 요거 보고 한순간에는 여기 보고 한순간 여기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수많은 그 이미지 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 이미지들을 차례차례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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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좀 이따 그거 나올 때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의식적인 상을 알아차림이라는 신경회로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알아차림을 한다. 알아차림하는 신경망은 요렇게 색깔에 칠해놓은 요 신경망이라 위쪽으로도 흩어져 있는데 주로 전두엽 있죠, 그죠? 이게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둘레계통이고, 시각 피질이고, 몸 감각 피질이고, 운동 피질이고, 요거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 신경망이라. 이게 주의를 기울이는 신경망. 이거를 불교 용어로 의근이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근. 의근. 이 의근이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신경망이거든요. attention. 요 등 쪽에, 배 쪽이 아니고 등 쪽에 있다고 해갖고 도살 attention network. 이거는 등 쪽이 아니고 배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ventral attention network. 주의를 기울이는 게 등 쪽에도 신경망이 있고 배 쪽에도 신경망이 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주의를 기로 있는 신경망이 있다. attention, 이렇게 저렇게 attention 하게 하는 그 신경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근이라 그래. 그게 앞에 있는 이거라, 의근. 여기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대상이 우르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주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한 찰나에는 하나씩만 이렇게 주의를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이 장면을 보지만은 동시에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찰나에는 나에 대해, 한 찰나는 여기에, 한 찰나는 저기에 대해, 한 찰나는 여기에 대해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주의를 보내는 기능, 그 신경망을 의근이라고 그래. 의근한테 잡히면은 포섭된다 그러지. 포섭된 잡는 거를 포섭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의근한테 잡히면은 그 잡힌 대상이 의식에 올라오는 거라. 의근한테 잡히지 않으면 의식에 올라오지 않아.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에 황리단길 간다. 길 걸어가는데 뭐 하여간 대상이 많지, 그죠? 많은데 여러분들 친구가 저쪽 편에서 내 쪽으로 걸어온다. 길 저쪽 편에서 이리 걸어온다고 했을 때 흔히 나는 그 친구가 이리 오는 거를 못 봤는데 내가 하도 볼 게 많으니까 그 대상은 못 봤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 날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야, 이 친구야, 날 많이 봤으면서 아는 척도 안 하노. 이런 경우 있지, 그죠? 서로 이렇게 마주쳐 갈 때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친구는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이리 올 때 내가 이리 두리번 하며 가잖아. 그러면은 고개가 저리 가면은 저 친구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나를 많이 쳐다보고 갔으면서 왜 아는 척을 안 하노? 그런 경험 없어요? 있죠. 그죠? 흔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앞에 대상이 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친구한테 주의가 가지 않고 다른 데 주의가 갔던 거라. 그래서 다른 거는 봤는데 내 친구는 못 본 거지, 결국은. 어텐션이 돼야지 의식에 들어온단 말이야. 상은 맺혔겠지, 그죠? 내 마음 공간에 그 친구에 대한 상은 맺혔단 말이야. 상은 그거는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혹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상은 다 맺혀. 그렇지만 그 상들은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순수 이미지라 그랬잖아. 이 순수 이미지라 그랬잖아. 아직까지 우리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이 이미지들 중에 의식에 올라오려면은 의근이 가서 잡아줘야 돼. 의근이 가서 잡아줘야 돼. 의근이 가서 이거를 잡아주면은 이 외국 여자애가 내 의식 속에 들어오고 의근이 가서 가로등을 잡아주면은 가서 어텐션을 저렇게 보내면 이 신호가 가로등에 대한 신호도 오고 여자에 대한 신호도 오고 길거리에 대한 신호도 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어텐션은 한 찰나에 한 군데밖에 못 간단 말이야. 의근은 한 찰나에 하나씩밖에 포섭을 못 한단 말이야. 굉장히 빨리 포섭을 해 대신에. 그래서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야. 의근한테 포섭이 돼야지 의식에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육식을 얘기한 거지. 대상이, 그러니까 그 이런 형색이 눈에 포섭되면은 눈의 아르마리가 되고, 소리가 귀에 포섭되면은
귀의 아랫마리가 되고, 촉각이 어떤 터치가 피부에 포섭되면은 그 신식이라 그래요. 그 촉각의 아랫마리가 되고, 맛이 혀에, 냄새가 코에 포섭이 되면은 맛의 아랫마리, 코의 아랫마리가 되고, 하나 더 얘기해서 부처님은 법이라는 것이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의식이 올라오려면은 의근의 포섭이 돼야 된다. 요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학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가야지 이게 설명이 돼. 어쨌든 간에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에 올라온다. 이거를 보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 우르르 이렇게 대상이 오지만은 그 중에 의근에 포섭되는 것만 의식에 올라와고 그게 뭔지 안다. 요게 의근에 포섭되면은 여기에 외국 여자애가 있다는 의식이 생기고, 가로등이 포섭되면은 여기 가로등이 있다는 것이 의식에 올라오고 이렇다는 거라. 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거 알아놔야 돼요. 요거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게 의근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게 의근이고 이게 의근이다. 어텐션 하는 그 뇌신경망이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지조절신경망이라 그랬는데, 인지조절신경망은 말 그대로 그것이 뭐라고 아는 신경망, 인지하는 신경망. 이걸 인지조절신경망이라 그러는데, 인지조절신경망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이거는 층계로 돼 가지고 있어. 제일 낮은 층에 있는 게 이게 그 주의신경망이야. 이게 의근이라. 그 위에 있는 게 사띠 알아차림이고, 그 위에 층계로 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조절 신경망은 굉장히 큰 층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망이라, 그 제일 밑에 아랫도리에 주의를 주는 신경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의를 주는 신경망이 대상을 잡아오면은 그게 의식이 되고,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그 위에 층이 사티층이 있고, 사티층보다 더 위에 층계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열반이 그 제일 위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과학입니다. 불교는 완벽한 뇌과학입니다. 부처님이 그거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라. 상상이 갑니까? 기원전 5, 6세기경에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부처님은 뇌에 이런 계층 구조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는 거라. 물론 뇌라고 얘기 안 했어. 마음 공간에 그런 계층 구조가 있다. 제일 아래에 의근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주의를 보내는 의근이라는 게 있고, 주의를 보내면 그 대상에 내 의식이 오잖아, 그죠? 의식이 생기고,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있고, 사띠 위에 해탈이라는 게, 해탈 위에 열반이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 복잡하죠, 그죠? 보다 더 복잡하게 여기에 보면은 주의신경만 의근 색깔로 표현해 놨습니다. 색깔로 이렇게 벤트랄이고 도살이고 배 쪽이고 등 쪽 주의신경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모드 신경망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놨고, 스위치 신경망은 까맣게 표시해 놨고, 사티 신경망은 특별히 여기는 이제 사티 신경망은 내가 하는 얘기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뇌에서 일어나는 시각적인 대상이든, 다음에 코로 들어오는 후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이런 거를 요 의근이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인지조절신경망, 이 전체가 다 인지조절신경망이라 제일 아래쪽에 의근이 있고 그 위에 사띠가 있고 그 위에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인지조절신경망은 이 굉장히 큰 신경망이고 층계,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운나바 브라만 경이라는 데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운나바라는 브라만한테 마음 공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운나바가 물어요. 5가지 감각 기능, 오감이죠, 그죠? 오감은 만호에 의지합니다. 의근의 의를 만호라 그래요. 빨리어로 만호.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에 의지합니다. 감각 기능이 눈, 코, 귀, 혀 이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주의를 보내는 만호가 있단 말이에요. 만호.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강목수님이 마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의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뇌과학자가 보면은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아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의근에 의지한다. 의근은 사띠에 의지한다. 마음 챙김. 사띠는 해탈에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에 의지한다. 층계로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는 나는 관리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 공간을 구조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았을까? 그래서 이거가 운나바 브라만 경, 방금 내가 얘기했던 층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 경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그 영문 포럼 사이트라 그러죠. 그죠? 서로 토론하는데 거기에도 이게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걸 해석하기가. 오감은 사띠에 의지한다 했는데 사띠는 만호에 의지한다. 만호는 사띠에 의지한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이해를 못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지만 뇌과학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건 관리를 받는다는, 저 위에 층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관리를 하는 거라. 의근은 대상을 포섭해 오는 게, 어텐션 해야 하는 게 의근이라 그랬잖아. 그죠? 의근 너 아무거나 포섭하지 말고 좋은 거, 선법만, 불선법 포섭해 오지 말고 선법을 포섭해. 누가 시킨다고? 사띠가 시킨다고. 그래서 의근이 사띠의 관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 이 말 5마리, 4마리지만 5마리를 생각하고 이 말 5마리가 눈, 귀, 코, 혀, 촉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각들이 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뇌로 들어오면은 의근한테 포섭이 돼. 근데 의근은 무작위적으로 이거를 포섭을 한다고. 그런데 수행을 하려면은, 해탈 열반으로 가려면은 선법을 포섭을 해야 되죠. 그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불선법은 포섭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거를 누가 시키느냐 하면은 사띠가 시킨단 말이야. 야, 사띠가 뒤에 있으면서, 야, 의근 너, 이게 중에 이제 불선법 감각은 받아들이지 말고 선법의 감각만 받아들여.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이 그림에 잘 설명해요. 이거를 그, 인터내셔널 포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럼 뇌로 보면은 이게 뇌의 층계 구조가 있어서 이렇다는 거를 나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근은 아무거나 막 불러옵니다. 그거를 봅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그림인데 기대하지 않은 방문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표정 보면 알겠죠. 그죠? 우리 아재인지 아버지인지 어디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온 거라.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은 어디 눈이 먼저 가요?
제일 먼저 어디 눈이가? 어텐션이 제일 먼저 어디 돼? 이 기대하지 않은 남자 비지터의 얼굴에 가죠, 그죠? 여기 제일 먼저 관심이 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정 이렇게 보고, 뭐, 옷 입었는 꼬라지 이렇게 보고, 어디가 고생 진탕하고 돌아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얘들도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누가 여기 먼저 가요, 눈이 여기야? 이거 보면서, 어텐션이 여기 먼저 간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전체 대상에서 가장 관심이 끄는데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의거는. 그거를 제일 먼저 포섭해 온단 말이에요.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제일 먼저 포섭해 오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고, 뭐 여기도 보고,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가서 여기 보고, 이렇게 포섭해 온단 말이에요. 예.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텐션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런 데단 말이에요, 이런 데. 얼굴에 제일 많이 가죠, 그죠?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텐션에 그렇게 가잖아. 그래야지 이 장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의거는 가장 관심이 있는 큰 대상에 먼저 간다. 그래, 이게 한 번에 한 군데 간단 말이에요. 대상을 한 번에, 한 찰나에는 한 대상만 포섭을 한다, 이 얘기라. 이 전체를 한꺼번에 포섭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죠, 그죠?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제일 중요한 데가 눈, 코, 귀잖아. 눈, 코, 귀로 제일 먼저 간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한 번씩 둘러보고. 여기도 눈, 귀, 코, 눈, 코, 여기 입,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후에 한번 둘러보고. 중요한 거를 먼저 포섭을 한다. 자주 포섭을 한다. 한 번에 한 개만 주의를 준다. 이거 한번 봐. 여기 뭐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봤죠? 여기 뭐 있어? 여기는 뭐 있어요? 토끼 보이는 사람. 오리 보이는 사람. 예. 이렇게 보면은 오리고, 이렇게 보면 토끼다, 그죠? 두 개 동시에 잘 안 보이죠, 그죠? 하나 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본다, 이 얘기라. 여기는 뭐 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요 눈이고, 코고, 턱이고, 소녀죠, 그죠? 소녀가 이렇게 있죠, 그죠? 소녀가 두건을 메고 있고, 두루마리 뭐, 수건을 뭐 메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마귀 할멈이라 코가 커다랗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고, 마귀 할멈이죠, 그죠?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 찰나에는 한 개만 본다. 의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막 보면서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포섭해 와서 하나의 장면으로 합성을 한다. 이건 넘어가고, 알아차림하는 힘을 마음 근육이라 하자. 이거를 자꾸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은 이 근육이 발달하죠. 그죠? 알아차림을 자꾸 하면은, 호흡을 자꾸 알아차림하면은 들숨 알아차리고, 날숨 알아차리고, 아나 아빠나 아나 아빠나 하고 호흡을 알아차림한단 말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은 호흡을 더 잘하게 돼요. 천만에. 알아차림하는 힘이 커진다. 역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 역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 커진다. 호흡을 알아차림 계속하면은 호흡이 좋아지거나 커지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하는 힘이 커진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이때 근육이라는 의미는 물건을 들 때는 진짜 이제 근육이지만은 마음에서 근육은 알아차림을 하는 근육. 그걸 근육이라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근육, 마음의 근육.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
알아차림하니까 이겨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마음 근육이라 하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띠, 알아차림, 알아차림 신경회로다 말이에요. 알아차림 신경회로를 마음 근육이라고 하자. 그게 스트레스에서부터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마음 근육이라고 하자. 그거 어떤 마음 에너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마음 에너지라고도 하자, 부르자. 마음 근육, 사티 파워, 마음 에너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라. 자, 여기, 호흡 수행하고 있죠. 그죠? 들숨, 날숨. 하면은 걸어다니면서 오른발, 왼발하고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 들숨, 날숨 감각, 혹은 발에 움직이는 감각이 척수를 타고서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면은 의근한테 포섭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왼발이 가는구나, 오른발이 가는구나 하고 포섭이 된단 말이에요. 들숨을 하는구나, 날숨을 하는구나 하고 의근이 그거를 포섭한단 말이에요. 포섭하면은 의식으로 들어온다 그랬다. 그죠? 포섭되면은.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생긴다 그랬죠. 예. 의근의 포섭, 이게 의근이라. 의근의 포섭되면은 의식이 생긴다. 그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게 사띠다 말이에요. 알아차림 수행은 방점은 이 사띠 신경망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라. 계속 반복해서 자주 사용하면은 그 신경망이 강해진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신경망은 약해진다. 여러분들이 뭐를 외울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반복하면 그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외워진다는 것은 그 신경망이 강화된다는 거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까먹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리는 거야.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게 가속이 되는 거야. 나이가 55세 이상 되고 교수님 같이 이제 60대도 넘어가고 이러면은 자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고유명사, 특히 고유명사 이런 거는 생각이 잘 안 올라와요.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게 잘 안 떠올라. 글마 있잖아. 그놈아 있잖아, 이거. 그래, 듣는 사람도, 그래, 누가 있지? 하고 넘어가고. 예, 특히 고유명사 같은 게 잘 안 떠올라와. 자, 이런 거를, 이 전체를 인지조절 신경망이라고 그런다. 코그니티브, 인지, 컨트롤, 조절, 신경망.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볼 때는 인지를 조절하는 거니까 인지조절 신경망이라 하고, 여기 있는 실제 신경망 회로 그 자체는 프론토 파라이탈 네트워크이라 그래요. 이 프론토 앞쪽하고, 프론토는 앞쪽이잖아요. 그죠? 전두엽하고 프라이어탈, 두정엽하고, 전두엽하고 두정엽에 흩어진 신경망이다. 이런 뜻이라. 프론토 파라이어탈 네트워크. 전두 두정 신경망. 이게 기능으로 보면은 인지조절 신경망이다. 그것이 층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일 아래쪽에 감각. 제일 아래쪽에 감각이 오감이죠. 그죠? 오감. 불교에서는 이거를 전오식이라 그래. 오감이고. 오감이 의근에, 만호에 포섭이 되고, 포섭이 되면 의식이 생기고, 의식을 육감이라 그러고, 육감을 알아차림하는 게 칠감사띠다. 사띠 위에 이 위즈덤,般냐, 지혜, 팔강, 그 위에 해탈 열반이 있다. 이 층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인지조절 신경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인지조절 신경망은 층계를 이루고 있는 계층 구조다. 층계를 이루고 있는 계층 구조다 말이에요.
그 계층구조의 제일 아랫도리에 있는 게 의근신경망이다. 주의를 주는 신경망이다. 눈, 귀, 코, 혀 이런 오감은 인지조절신경망에 포함 안 시킵니다. 의근부터 인지조절신경망이다. 이런 구조를 부처님이 상유타 니까야의 그 운나바 브라만경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진짜 대단한. 내가 이제 청개를 됐다는 걸 그냥 모식도로 그냥 보여주는 거고, 특히 이제 전전두엽이 이렇게 청개로 돼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호흡 수행을 할 때에 계속 들숨, 날숨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에. 망상이 올라오면은 망상도 알아차림 하는데 가급적 망상은 안 떠오르게 하고 호흡에 계속 붙어 있도록. 근데 호흡 명상 해보면 알겠지만은 아나, 아빠나 1분도 안 돼가지고 망상 떠오르죠. 그죠? 망상은 자동적으로 자주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망상이 떠오르면은 만호가 망상을 보습하고 호흡에 집중할 때는 들숨 날숨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띠가 제발 호흡에 좀 집중해라. 사띠가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라 만호를. 그래가지고 망상 좀 안 하고 계속 들숨 날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0분 동안 호흡 명상을 한다 치면은 과연 몇 퍼센트의 시간을 들숨 날숨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0%, 20% 정도밖에 집중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70%, 80%, 90%, 100% 올라가면은 그게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 뭐 중간에 설명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면벽 수행을 그걸 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벽 보고 호흡 수행만 계속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화두를 들고 가나선을 하잖아요. 다 알아차림이거든요. 망상 안 하려고 화두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호흡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100% 호흡에 집중할 때 그게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거라. 해탈 열반으로 가는 거라. 물론 뭐 그 중간에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주울동 살동 호흡에 집중하는 거라. 이렇게 해갖고 쭉 층계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가 제일 위쪽에 열반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의 층계 구조 중에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는 이 사티밖에 없어. 알아차림은 내가 알아차림을 의식할 수가 있으니까 의근은 지 마음대로 큰 대상을 지 마음대로 잡아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근이 잡아오는 것은 수동적인데 뭐부터 잡아오느냐면은 대상이 큰 거부터, 뭐 툭 튀어나온 거부터, 중요한 거부터 잡아오지, 그죠? 그거는 수동적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알아차림하는 기능은 이 의근을 관리해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야, 너 다른 것 좀 잡아오지 말고, 호흡만 좀 포섭해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 그게 수행이라. 그게 알아차림 명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계속하면은 망상이 안 떠오르고 호흡에 집중할 수가 있다. 망상이 안 떠올라 오르면은 망상하는 내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죠? 망상하는 내 기능이 끄달려가는 뇌라 그랬고, 그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그 망상하는 뇌, 끄달려가는 뇌,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
대신에 알아차림하는 신경망, 사티 파워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기능은 자꾸 커지고, 망상은 줄어들고, 번뇌는 줄어들고,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청안한 마음으로 가는 그 훈련이라. 그게 수행이라. 알아차림 명상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뇌과학자가 불교를 알고, 뇌과학자가 명상을 알고, 실제로 명상을 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도록.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게 코끝에 기준점을 들어놓고 계속 그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소리가 콩 들리면은 소리를 알아차림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프면 아픈 것도 알아차림하고 돌아오고, 뭐가 앞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것도 알아차림하고 돌아오고,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돌아오는데 가급적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죠? 이쪽에. 이쪽에 머물러 있어 망상을 하지 말고, 이건 가급적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훈련을 계속하면은 이쪽은 강화되고, 강해지고, 이쪽은 약해진다. 망상하는 뇌는 약해진다. 망상하는 뇌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했고, 그것이 꺼돌려가는 뇌고, 불행해지는 뇌고, 괴로워지는 뇌다. 그래서 불행이 줄어든다. 괴로움이 줄어든다. 대신에 알아차림하는 뇌, 이게 알아차림하는 뇌잖아요. 그죠? 알아차림하는 뇌가 강화된다. 알아차림하는 힘이 커지면은 꺼돌려 가지 않는다. 꺼돌려 가지 않으면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망상을 안 해서 괴로움이 덜 올라와서 덜 괴롭고, 그래도 올라오는 괴로움은 빨리 알아차림함으로써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 양쪽으로 친단 말이에요. 알아차림하는 명상의 효과가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인지조절신경망이 알아차림하는 뇌고, 그거를 마음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건 안 끄돌려가는 뇌고, 기본 모드 신경망은 끄돌려가는 뇌다. 끄돌려가면은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이어서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랬다. 그죠? 살다 보면은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은 항상 만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화살이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이어져 나가면서 꺼돌려 가면서 맞는 화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 그거는 안 맞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안 맞느냐? 알아차림하고 떨어져 나오면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교수님이 경험해봐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벗어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불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은 그런 방법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라. 어떤 괴로움이 충격이 크면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게 못 이겨내요. 교수님은 그건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자꾸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에 취미 활동으로 밖에 동아리, 서클에 몇 군데 나가는데, 그런 데서 경험하는 게 100% 진리라. 아무리 어떤 종교를 뭐 잘 믿는다고 해도 어떤 게 콱 찌르면은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알아차림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거기다가 지식이 많고 해가 지혜가 높으면 이제 금상첨화지. 거들려가는 내가 이렇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혼나마 브라흐만 경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게 제가 나가는 그 김해 사티아라마의 부타팔라 스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책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초기 경전을 읽으시고 마음 공간을 이렇게 그려요. 물론 여기에 내가 뭐 이런 뇌과학적인 거를 내가 더 이렇게 집어넣었다만 기본적으로 부타팔라 스님이 마음 공간을 이렇게 그려요. 경전을 읽으시고 와, 이것도 참 너무 엄청나게 대단한. 내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훨씬 더 내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깊어지긴 지고 있는 중이지. 하여간 이래.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했고, 변하는 이유는, 사티 신경망이 강해지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망각, DMN, 기본 모드 신경망이 약해지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뇌신경망이 강하는 쪽으로 변하고, 약한 쪽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성질을 가소성이라 그래요.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 그게 변하니까 역동적이라는 거고. 내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가소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사티신경망은 강화시키고 번뇌신경망,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화시킨다. 어떻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회로가 변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신경세포인데 이게 막 이렇게 가지를 맞추고 이래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한다. 그래서 막 이게 자라나가지고 연접을 만들면서 회로를 막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회로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이렇게 가소성이 있다 그 얘기라. 연접이 이렇게 두 신경세포가 만나는 요 부분, 요거를 연접이라 그런다 그랬다. 그죠? 이 연접이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 자주 이 연접을 사용하면은, 즉,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은 커지고 강해지고, 사용 안 하면은 작아지고 약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은 회로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망각하는 거고, 강해지면은 강화시키는 거고. 신경회로가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연접으로 보면은 하나의 연접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연접의 성격으로 보면은 연접 가소성이고, 뇌 전체로 보면은 뇌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뇌 가소성이라 그러고, 뇌 가소성.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접 가소성. 같은 말이지, 결국은 같은 의미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내 신경회로를,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마음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 수가 있다.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꽉 차가지고 지금 정보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지 싶어. 그래서 더 이상 지식을 퍼부어봐야 튕겨 나올 거고,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반복 설명하면서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강의했던 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은 해봐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가 되니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줄 알아요. 어렵지만은 재미있고, 이런 거를 알고 명상을 해야지 명상이
지겹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안 그러면은 좀 지겨워갖고 포기해버리거든.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꾸준히 못하니까 앱으로 음악도 틀어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따라하라 그러는 거지. 이거를 알면은 좀 재미없고 힘들더라도 붙어서 한다. 1시간씩 60분씩, 길게는 우리 그 절에 보면 3시간씩 앉아가지고 막 무섭게. 그런 사람들은 내가 확실하게 변합니다.